자, 얼마 전에 이영돈 PD님의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라고 하는 다큐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논리적인 증거가 되는 그 통계학적인 개념을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영상 쭉 보고서 와주시는 게 조금 더 여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영상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사전투표 하면서 민주당 표가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투표라는 것은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고 뭐 정의당도 하고 여러 가지 당이 나오는데 왜 민주당 표만 쏟아졌냐? 그 말은 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넣은 표가 아니라 민주당 표를 모아서 넣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전투표 때문에 투표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건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근거로 든 게 이제 24년 동안 우파만 밀어주던 우파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계속 뽑혀야 되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다가 사전 투표에서 표가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나와서 말해요. 이 지역은 무려 24년 동안 우파 국회의원만 밀어주던 그 동네인데 옛날에 국민의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었고 미래통합당,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나왔어. 그 좌파는 정의당과 민주당으로 표가 또 갈렸단 말이지. 우파, 좌파. 근데 안 그래도 원래 우파를 밀어주던 동네다 하면 여기가 당연히 우파 국회의원이 뽑히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없다 이 말이야. 10표, 15표가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으면 뭐 사전 투표에서도 10표, 15표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 상식적으로 전체 우파가 정말 많은 그런 동네라고 하면 첫 번째 당일 투표에서도 우파가 많이 나와야 되고 사전 투표에서도 우파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전 투표랑 당일 투표랑 그 사이는 4, 5일 간격이거든요. 우연히 4일 만에 당일 투표 결과와 사전 투표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냐?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인천시 연수을 선거구 표본별 득표수를 봤을 때, 첫 번째 당일 득표수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33,933표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3,000표가 앞섰어요. 8만 표 중에 미래통합당이 3,000표를 앞섰잖아요. 근데 관내 득표수, 자 32,000명이 투표를 한 그 사전투표에서 보니까 절반 정도가 민주당을 뽑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우파 동네라며. 우파 동네라고 하면 당일 사전투표 하는 사람들도 당일 투표에서 했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후보가 조금 더 올라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반이 민주당이고 그 미래통합당 우파 동네에서 3분의 1? 그게 사전투표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계학적인 거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통계학적인 공리, 제21대 총선과 같이 모집단인 선거구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당일 득표율, 간내 득표율, 관외 득표율 및 선거구의 득표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전투표가 그냥 애들 장난처럼 10명, 15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일 득표수만큼 했다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뽑은 것과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을 뽑은 그 비율,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전투표 10명을 참여해가지고 민주당이 2표를 얻고 저기 국민의힘이 8명, 2대 8이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당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라고 하면 20명은 민주당, 80명은 국민의힘. 그래야 같은 성향의 그 사람들이 뽑았다, 같은 지역에서 뽑았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뽑힌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비율을. 아니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를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이게 먹혀요. 광주는 민주당을 정말 많이 밀어주는 그런 곳인데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는 방금 말했던 그 통계학적 공리가 성립하지 않고 광주라는 동네에서만 이게 성립한다 이거예요. 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이거 보면 첫 번째 당일 투표에서는 0.8, 거의 80% 사람들이 민주당을 뽑고 미래통합당이 0.07, 7%. 자, 당일 투표 그렇게 나왔죠. 그냥 관내 투표 보세요. 0.84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0.07 일치하죠. 그리고 관외 투표까지 여기를 벗어나 있는 광주의 사람들마저도 그게 똑같이 일치해요. 거의 보이시나요? 80%대 7%, 80% 7%, 80% 7%. 결과적으로도 80% 7%가 얘네들을 다 종합하니까 나오는 그 비율이에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지역의 그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나 거의 비율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맞는 공리다 이거죠. 근데 광주광역시에서만 그게 통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고작이 없다고 하면 방금 광주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모든 지역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 서울시 종로 선거구를 한번 볼게요. 당일 투표에서는 0.51 대 0.48, 51%가 민주당, 미래통합당이 48%, 거의 1% 차이로 민주당에서 1%만 민주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가면 거의 50대 50으로 딱 되는 그 당일 투표, 관내 투표, 사전 투표에서 갑자기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사전 투표의 그 결과에서는 51대 48 막 그 정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60%, 3명 중에 2명은 민주당을 뽑았다 이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유사했던 이 비율이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 같은 동네에서 나왔는데 이게 가능하다? 아니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만 사전 투표하러 갈 수도 있잖아.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독려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자,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게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를 진짜 많이 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었어요.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엄청나게 독려를 하고, 한동훈 그 사람은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이거 우리가 다 참여해가지고 사전투표에 그런 의심마저도 불식을 하자고, 그런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또 돌아다녔어요. 이거 봐, 사전투표를 권장한 거 오히려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서 이기는 그 결과가 거의 없어요. 대수의 법칙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통계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표본이 커질수록 모집단의 결과와 거의 유사다. 전 표본도 모르겠고 모집단도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자, 모집단이란 뭐냐? 내가 조사하고 싶다는 분들, 2030 대통령 지지율을 알고 싶어. 그러면 모집단은 뭐야? 우리나라 전체 2030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은 뭐냐? 내가 일부만 추출해낸 모집단의 그냥 약간 짝퉁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는 아니어도 내가 모집단의 특징을 알고 싶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2030 윤석열 지지율이 40%래. 그래서 내가 언제 여론조사했어요? 그거 진짜 믿을만해요? 나한테는 안 물어봤다니까? 난 우리나라 2030인데 내 얘기는 안 물어봤잖아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결과일까요? 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한 2030 국민들을 전부 다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지만, 너 무조건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거 알잖아요. 막 전화 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민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답변에 참여하시겠다면 1번, 말도 진짜 느리게 하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여론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냐면 여론조사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의견을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이제 그게 뉴스로 가니까, 여론조사 전화가 올 때마다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전 직장인이고 어찌됐든 간에 전 국민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좋고, 너 무조건 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여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위로 2030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 뽑힌 국민들이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뽑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뽑힌 사람들, 무작위로 뽑힌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내가 종합해서 봤을 때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거의 전체를 이제 대변한다고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전체 2030 중에서 30대만 뽑았어 이게 아니고 2030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이게 거의 전체 중에서 요만큼 거의 2030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세미 2030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2030은 모집단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집단과 표본은 거의 비슷한 결과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뽑아낸 그 집단을 이렇게 조사를 했었을 때 10명 할 때랑 100명 할 때랑 1000명 뽑았을 때, 10,000명 뽑았을 때, 10만 명 뽑았을 때 계속 늘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되겠죠. 표본의 수를 늘려갈수록, 내가 조사하는 명수를 늘려갈수록 모집단과 표본이 거의 닮아간다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모집단이 뭐라고?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그거를 내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특징만 알고 싶어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내가 쌤이 그 모집단을 만든 거, 얘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의 성질과 거의 유사해진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통계학적인 공리 중에 하나가 이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과 유사해진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 법칙을 이번 투표 결과에 대입을 해볼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해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1384만 명이 참여를 했대요. 투표율이 거의 30%에 해당하거든요. 10%의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 말이죠. 무작위로 해가지고 3분의 1을 뽑아냈으면 거의 그 사전투표 결과와 전체 투표 결과가 유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총선은 앞서 언급했듯이 당일 투표에서 이기다가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진 결과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전 투표에서 당일 득표율을 이 뺀값 그 두 비율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보셔요. 사전 투표랑 그 당일 투표를 비교했을 때 다 민주당이 거의 40%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게 너무 많대요. 40%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이를 뺀값이라고 했잖아요.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20%가 앞서고 있었어. 근데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20%를 앞세는 거예요. 48대 51 이렇게 아슬아슬 이 정도가 아니라 당일 투표에서는 이렇게 차이 나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반대로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40%가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위에서 배운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해당 정당에 대한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의 차이는 거의 없어야 돼요. 아니 전국에 있는 그 민주당 지지자다가 전부 야야야야 우리는 사전 투표하러 가자. 당일 투표 말고 무조건 사전 투표를 해야 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민주당 지지율은 이렇게 10%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당일 투표에서는 이렇게 거의 절반 차이 나죠. 이대로라고 하면 거대 야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국민의힘 절반, 민주당 절반 그 지지율이 이렇게 절반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아니 사전 투표에서 싹 다 파란색이 돼버렸다 이거. 싹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돼버렸냐. 아니 이게 어떻게 우연으로 이러냐. 4, 5일 만에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확률 얼마인지 아세요? 1초분의 1. 이게 어떤 확률이냐. 우주가 탄생하고 바로 오늘까지 매일매일 내가 로또 1등을 할 확률.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1등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이러는 거. 내가 오늘 됐어? 안 됐어? 오늘 됐어? 안 됐어? 이게 아니고 맨날 오늘도 당첨돼 내일도 당첨돼 내일 모레도 당첨돼 계속해서 우주 탄생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그 확률 그게 1조분의 1이라. 자,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대 교수님을 섭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반박 영상을 올렸는데요. 대수의 법칙과 연관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요. 지역구 평균 유권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제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돈투표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통계학적 대수의 법칙의 어긋남으로 부정선거라는 의혹,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근데요, 대수의 법칙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대수의 법칙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큰 집단, 모집단과 그 표본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근데 그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무작위성은 또 뭐냐? 예를 들어서 검은 공 5개, 하얀 공 5개가 있는 상자에서 하얀 공 1개를 뽑을 확률은 당연히 전체 10개 중에서 5개가 하얀 공이니까 2분의 1이겠죠. 이거는 누구나 대답해요. 중학교 확률에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50%다 이 말이야. 10개 중에 5개 있는 그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은 당연히 50%지. 근데 이런 확률 법칙이 성립하려면 무작위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부가 훤히 보이는 그런 투명 상자에서 뽑았을 때는 이거 검은색이잖아. 이거 하얀색. 이거 뽑아. 라고 하는 내 의도, 내 생각이 담기죠. 내가 의도해서 하얀색만 투명 상자에서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의 확률도 50%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때의 확률은 50%가 아니라 100%죠. 왜냐면 내가 투명 상자에서 이거 보고선 아니 검은 공 아니네? 하얀 공, 검은 공을 이렇게 제치잖아요. 내가 의도해서. 그러면 이거는 무작위성이 성립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처럼 외부 개입이 없이 나한테 잡히는 공의 확률이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이거를 이제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은 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야 되는 조건은 이제 무작위성,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무작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무작위성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그 사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가는 거지 제가 무작위로 추출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생각으로 난 당일투표를 갈 거야. 난 내 생각으로 난 놀러 가니까 사전투표를 갈 거야. 나의 그 의도가 개입이 되었으니까 무작위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은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네. 저는 팔랑이니까. 하지만 이런 저를 위해 똑똑한 교수님들께서 곧 다시 반박을 해주십니다. 자, 뉴욕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무작위성에서 얘기하신 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잘못된 예를 드신 것 같아요. 서울대학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 대학이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님이니까 저는 약간 잘못된 예를 일부러 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서울대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성원 교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자, 외부적인 힘이 작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거나 가기 싫은데 가게 할 때 그게 이제 무작위성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울대 교수님은 아니 내가 동전 던져가지고 가고 안 가고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무작위성이 깨진다라고 했는데 이 뉴욕대 반박하는 교수님은 그래 그거야말로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선택을 하는 거지 않냐. 무작위성이 깨지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야 나는 당일 투표를 가고 싶어. 근데 막 나를 막 감옥에 가둬.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적인 힘이 작용을 해서 내가 못 가게 만드는 것. 이럴 때 이제 무작위성이 깨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투명 상자에서 내가 공 색깔을 보고 아 검은 공 아니야 하얀 공을 고르고 이때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외부 개입이 있어서 무작위성이 깨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서울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점은 첫 번째 공은 아닐 거야. 두 번째 잡은 공이 되지 않을까? 아, 세 번째 잡은 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무작위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내가 첫 번째 공을 잡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공을 잡을 수도 있는데 얘는 내가 그 생각을 했지만 내가 첫 번째 공을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공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작위성이 당연히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그것 자체가 이제 무작위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져서 추가적인 반박이 조금 더 들어가져요. 근데 이 추가적인 반박을 듣기 전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걸 조사하든 평균이란 거는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시험을 잘 봤는지 물어봤을 때 야 너 전과목 평균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했었을 때 야 이번 시험 평균 얼만데? 야 70점이야 90점이야 100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진짜 어려운 시험인지 아니었는지 이걸 보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030의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할 때 똑같이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를 해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거를 여러 번 진행을 할 거예요. 눈 감고 이렇게 1000명을 이렇게 뽑아서 하는 그것과 같은 집단에서 또 이렇게 해서 또 1000명을 뽑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조사됐던 사람이 두 번째도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그거고 1000명씩 뽑는 조사를 100번 정도 반복해서 평균을 낸다고 하면 몇 개 튀는 값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값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평균값 그 부근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고상한 말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어차피 뭐냐?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지 안 어려웠는지 그냥 그 평균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모집단 이거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지 다 내가 그 학교 학생들 100명, 200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해서 10명 뽑고 두 번째 시험에서 10명 뽑고 세 번째 시험에서 10명 뽑아가지고 100번을 반복한다고 하면 100개의 그 표본에서 나온 그 100개의 평균이 있을 텐데 그것들의 그 분포를 봤을 때 대부분의 값들은 어느 근처에서 몰려 있겠냐? 내가 원래 알고 싶었던 이 전체 그 평균에 오겠다. 자, 근데 만약에 그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 추정한 값이 모집단 우리가 그 100개의 그 표본으로 대부분의 값들이 요 정도 점수를 냈어 라고 해가지고 그럼 전체 그 학교의 평균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추측했던 그 점수값은 정말 희박한 확률로 돌연변이 같이 예외적인 값들만 뽑힐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온 사전투표 값이 뭐 Z밸류 값 글쎄 뭐 당일 투표와 비교해서 Z밸류의 이해 범위 안에 있다면 그 두 개가 비슷한 거 이렇게 뭐 Z밸류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0명을 뽑고 2030들을 이제 10,000명을 뽑았어. 10,000명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나온 값이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2030 전체 대통령 지지율은 땡땡땡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걸 접한 사람들이 야 대통령 지지율 땡땡땡이야 네가 말한 값을 내가 믿어도 돼?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값이야 너 정말 그거 제대로 조사한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이 야 95% 확률로 무조건 이거는 전체 2030 지지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 너는 내 말을 98%만큼 신뢰할 수 있어. 95%만큼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값이 Z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Z값이 2일 때는 신뢰 구간이 95%일 때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뢰 구간 값인데 이게 범위 바깥에 있다고 하면 이건 95% 신뢰 확률로 이거는 다른 거에서 나와. 왜냐면
나는 이거라고 난 95% 확률로 이게 맞아 라고 했었는데 95%를 벗어나는 값이 이건 95% 확률로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두 집단이 아예 다른 조사를 했다. 그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통계학적인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 깨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Z값도 공부했으니까 이번 투표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됐는지 이해하러 가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종로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 득표율은 59%. 근데 그중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67%래요. 7, 8% 차이 나는 거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이게 진짜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일 투표와 관내 투표를 비교해보세요. 당일 투표에서 48대 51 거의 유사죠. 근데 관내 투표에서 67대 32% 거의 3분의 2가 투표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일 투표든 관내 투표든 총 투표든 뭐든 간에 정상적인 Z값의 그 신뢰 범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사전 투표 득표율은 0.66, 선거 총 득표율은 0.59, 0.66, 0.59가 같은 모집단에서 나올 확률은 정말 조작 없이 우연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1조분의 1. 우주 탄생 후 맨날 로또 1등할 확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 태양이 갑자기 폭발하는 확률이 이 1조분의 1이라는 확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못 하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이공계 학생들을 아시잖아요. 통계 다 배웠으니까. 이공계 학생들 자 보세요.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영상에서도 어떤 이공계 전공자가 나와서 이게 이공계 전공자 봤을 때 이상한 게 너무 이상한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라고 하시면서 끝을 맺으셨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기록용으로 남기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이제 많이 다시 파이팅 할 수 있어가지고 남겼는데 뭐 우파 코인을 타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남겨놓는다고 하면 누군가한테는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해했던 그 개념들이 이제 헛되이 돌아가진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남겨봤어요. 앞으로 공부 한번 계속 남길 거고요. 그리고 저 저번에 광주 가가지고 토익 봤잖아요. 900점 넘었습니다. 저번 시험 딱 800점 나왔었는데 115점 올랐거든요. 제 목표는 원래 990이었는데 990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도 한번 후기를 남겨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우리나라 화이팅! 자유민주주의 지킵시다. 안녕.